예, 저는 박호자 준자에서 박호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게를 마무리를 하고 앉아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지나갔던 세월의 흔적들을 더듬어 보니 감개무량한 순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을 30년 평범하지는 않고요. 저는 본래 직업이 옷 디자이너와 MD로 30년 동안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맨 처음 런칭이 이제 폴로 라이프 로렌이라고 하는 브랜드, 그다음에 이제 제일 모직의 빈폴이라는 브랜드를 제가 런칭했고요. 그래서 일단 옷 패션 회사에서도 하여튼 줄곧 3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 전문은 그냥 옷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패션이라는 게 본래 이제 딱 어디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 아니고 세계 각국 다니면서 세계 트렌드와 패션의 흐름을 자꾸만 스터디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하여튼 패션 쪽의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맨 마지막 직장이 이제 여자 란제리 디자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본래 이제 저는 직장생활 첫 직장이 이제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의 그 언더웨어의 속옷을 제가 맨 처음에 전공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여자 란제리라는 게 남자는 좀 낯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여성 란제리 디자인 실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맨 마지막 직장까지 이제 마무리를 짓고 가게를 열게 됐습니다. 이제 가게를 열기 전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평소에 많이 있었죠. 왜냐면 제가 폴로라는 회사 다닐 때 일본 지사에 오랫동안 근무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사 근무할 때 일본을 여러 가지 스터디하면서 특히 저는 이제 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일본 사케에 제가 좀 미쳐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사케에 좀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한 달에 카드값에 사케값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매달마다 카드값 날라올 때마다 마누라랑 싸우는 것도 지쳐가지고, 그래서 그냥 앞으로 사케나 원가로 먹고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사케집을 되게 차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란제리 쇼 불란서에서 갔다가 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동안 자취를 흘러갔던 걸 쭉 검토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회상하다 보니까 이제 50에 더 이상 직장생활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 비행기에 내려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제가 이제 사직서 내고요. 이 가로수길이라는 이름이 200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아예. 그래서 2007년도에 가로수길이라는 이름도 없을 때 제가 이제 이쪽에 와서 길이 참 이쁩니다. 이쪽 가로수길은 그 뉴욕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호라는 지역이 있는데, 소호가 이제 예술하고 여러 가지 창조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인데 이 가로수길이 소호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직장이 여기 노년역 사거리 근방에 있었는데 항상 이쪽이 산복길로 이렇게 항상 늘 가로수길을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이쪽에 가게를 차리면 이쁘겠다라는 생각해서 이제 사직서를 내고 바로 저는 이제 부동산을 여기 찾아보니 가로수길 쪽에 이제 가로수길이라는 이름도 없고 지역이 좀 여기는 그때만 해도 조금 낯설었죠. 컨셉이 좀 정확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중앙에 가로수길 중앙에 길을 가게를 얻을 수도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가로수길 중앙이 그때 당시만 해도 권리금이 1원도 없을 때라 아무 가게나 찍으면 그냥 제가 가게를 얻을 수 있었던 당시인데, 근데 이제 술집이라는 게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뒤에 숨은 듯하게 좀 감춰지게 찾아오는 맛이 있어야지, 이게 뭐 편의점도 아니고 길바닥 가다가 서서 뭐 사 먹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들어온다고 한참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세로수길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원조로 이렇게 세로수길.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가게를 같이 한 사람들이 중앙에 몇몇 가게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골목 하나 넘어오면서 권리금만 한 2, 3억 받고 또 한 번 골목을 더 넘어가면서 1, 2억 받고, 그래서 권리금으로 한 꽤 돈을 많이 벌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이 가로수길에서 마무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짓게 됐습니다. 뭐 참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은 100년 된 가게들이 꽤 많고 100년 이하 가게들은 너무 허다하고요. 뭐 물론 일본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이제 한국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건 있는데, 저도 한번 가게를 하면 좀 오랫동안,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됐다라고 하는 가게로 왜 못 가겠느냐, 한번 가보자. 저는 어차피 이제 이 가게가 좋아서 시작을 했지, 제가 이걸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뭐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해서 어떤 장사 속인 마음으로 장사 시작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래 하고 싶었던 마음이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가게 오픈을 하고요. 지금 이제 한 횟수로 한 15년, 16년 됐습니다. 감회가 좀 색다르긴 합니다. 저는 어차피 이제 옷쟁이로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이런 소위 말해서 술집이라는 가게를 열었는데, 이게 그동안 월급쟁이 30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의 직장 생활에 월급쟁이하고는 이 장사라는 게, 물론 뭐 다 장사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겠지만, 장사라는 게 사업은 이래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월급쟁이 하던 사람들이 사업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사업하던 사람은 직장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겠구나, 그럴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가게를 하면서 그때 2007년 당시에 이자카야라는 단어를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자카야가 무슨 뜻인지.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자카야 하면 이자카야가 가게 이름이라고 생각을, 그래서 이자카야는 일본 뜻으로는 선술집이라는 뜻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가로수길의 부음을 타고 이자카야의 초창기에 오픈 멤버로서의 흐름을 같이 타서, 돈 벌 생각도 아니었는데 그냥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돈까지 벌리는 현상까지 이루어져서, 저로서는 장사는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장사한 사람들은 다시 월급쟁이로 못 가는구나 라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저는 이 가게를 해서 제가 이제 꼭 짚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급쟁이를 했다면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을 이 가게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거든요. 각계 각층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가게에 와서 제가 어쨌든 서빙을 해드리면서 여러 가지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인간관계로 아주 가까워지신 분도 많고요. 솔직히 우리나라에 아주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 저로서는 가게를 안 했으면 만나볼 수 없는 분들도 꽤 많이 만날 수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또 세브란스에 계시는 닥터분들을 뵙게 돼서 아직까지 그런 인간관계로 또 제가 계속 만나고 있는 관계가 됐고, 그래서 사람들의 만남이라는 것을 제가 가게를 하면서 큰 얻은 첫 번째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첫째는 이제 제가 대한민국도 오래 장사를 할 수가 있는, 자기가 돈을 벌려고 목적을 갖고 가게를 하면 그거는 내가 볼 때 오래 가지 못한다고 생각해.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지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오래 가는 게 맞지만 하여튼 장사를 한번 오래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실제로 제2의 저의 잡이라고 할 수 있는 막말로 술 장사에 그동안의 옷에 대한 디자인이 저의 첫 번째 저의 잡이라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이제 제2의 인생을 이걸로 이제 걸어서 제가 제 멋진 나머지 인생은 아니지만 이제 남은 인생에 멋진 장을 좀 펼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가게를 오픈해서 그 많은 사람의 만남에서 하여튼 많이 엄청 많은 분들의 스쳐감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의 만남에 있으면서 얼마나 중요한 분들의 그 생각들을 제가 받고 공부할 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저한테는 큰 인생의 큰 공부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게를 하면서 실제로는 직장생활 30년 하면서 배운 것보다 이 가게를 지금 16년 하면서 배운 게 제 인생에서 얼마나 큰 저한테 개인적인 공부였는지, 뭐 공부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지만 멋진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이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네, 뭐 누구를 지칭을 뭐 하면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제가 이 가게를 안 했으면 이미경 부회장님을 어떻게 제가 만나 뵐 수 있었겠고, 정용진 부회장님을 어떻게 제가 옆에서 같이 한잔 할 수 있었겠고, 뭐 대림의 이해옥 지금 부회장님인가 회장님 같으신 분이 회장님이 되기 전에 그 털털하시고 와서 티 안 내시고, 참 이런 분들, 물론 뭐 높으신 분들은 한이 없이 높으신 분들인데도 또 티 안 내는 분들은 티 안 내고, 참 저희 가게가 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분위기는, 저는 이제 컨셉 자체를, 아이덴티티를 좀 프레스티지 존의 프라이스를 많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비싸게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집은 소주를 안 팔았고 비싸게 놔야 실은 젠틀한 사람들의 흐름에 여러 가지 분위기를, 컨셉을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부터 좀 프레스티지 존의 모든 컨셉을 잡아가지고 제가 그런 건 처음부터 공략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컨셉을 잘 조절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게라는 건 컨셉이 없는 가게들은 다 망합니다. 정말 자기 아이덴티티가 정확하게 없고, 또 자기 아이덴티티뿐만 아니라 가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다른 가게들을 가서 제가 이렇게 좀 뭔가 구분하는 제 개인적인 ABC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다른 가게 가서 직원들만 일하고 주인이 없는 가게는 실제로는 잘 안 갑니다. 주인이 좀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맥주와 술을 가져오는데 잔 냉장고에서 꺼내오지 않으면 전 그런 집 안 갑니다. 그 술이라는 거를 잔 전용 냉장고는 없더라도 그래도 시원한 잔에다가 뭐든지 차갑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거 내가 볼 때는 뭐 잔을 어디 타월 뒤에 덮어놓고서 있다가 거기서 뭐 털어서 물 가지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요즘은 뭐 많이 이제 사장님들이 많이 깨서 뭐 잔을 냉장고에 많이 넣고 시원하게 많이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런 것들, 하여튼 뭐 이 기본적으로 맥주를 하더라도 밑에 코스타를 깔아주지 않는 그런 그 매너의 애티튜드가 없는 가게들은 실제로는 기본의 ABC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저는 철저히 지키고, 실제로는 더 좀 퍼스티지의 그 고객들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많이 신경을 썼죠. 그래서 뭐 제가 직장생활 다니면서 늘 먹으러 다니면서 또 즐기러 다니면서 해외에 여러 가지 있을 때 역시 이 좀 비싼 가게들과 안 비싼 가게들의 차이점은 참 그런 차이점이
확실히 있는 느낌은 뭐 제가 그래서 꼭 이런 것은 제가 가게라면 꼭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가서 항상 했을 때의 단점들을 내가 앞으로 가게라면 저런 것은 꼭 내가 볼 땐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들을 제가 내 가게에서 실천하는 것 뿐입니다. 뭐 특별히 제가 뭐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뭐 이렇게 거치장스럽게 한 건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 정말 만날 수 없는 분들을 여기 계시는 우리 세브란스의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제 머릿속에 이제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인간관계 분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가슴으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좀 뭐 더 할 얘기는 많지만 그게 제 개인적인 인상적인 게 참 많고요. 어쨌든 가게를 지금 이제 15, 16년을 끌어오면서 결국에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찾아주셨던 단골이라고 하는 고객분들한테 정말 제가 정말 머리 숙여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은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 그분들을 다 찾아뵐 수가 없는 상황이고, 참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몇 분한테만 제가 가게를 요번 달에 정리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그 이제 제가 정리를 한 다음에 아마 그분들이 오셨을 때 얼마나 좀 놀란다기 표현보다는 의아해 하실까라는 생각에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 마음 그지없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새삼스럽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가지 할 얘기를 많이 준비하진 않았지만, 특히 이제 그 중에서 특기사항으로 몇 가지 지적이라기보단 제 스스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가게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스터디한 것도 참 많지만, 이 박호준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분야에서 새롭게 눈을 뜨게 만들어준 그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게를 하다가 이제 CF 감독님들이 많이 오셔서 저를 그렇게 꼭 한번 찍자라고,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찍자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일종의 강요같이 이렇게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일본 모델들이, 남자들이 한국에 많이 왔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펑크낸 게 몇 개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긴 게 일본 놈 같이 좀 냄새가 난다고, 그거를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좀 싼 맛에 써보자. 그거죠. 이제 일본 사람들은 나중에 안 거지만 한 번 오면 기본이 어기야가 없고요. 어기야가 없고, 하여튼 뭐 비행기값, 호텔, 체류비 다 별도로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나왔던 거 SM5라든가 뭐 그다음에 몇 개 내가 봤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찍은 걸 일부러 좀 찾아봤죠. 그리고 감독님들한테 일본 사람들이 어떤 근데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어떤 뭐 TV나 방송에 연예를 출연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냥 평소에 행동하듯이 하면 된다. 특별히 제가 뭐 연기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랬더니 힘을 그 옆에서 불어넣어 주시더라고요. 편안하게 그냥 하시는 대로 하면 되고,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한국 시티은행을 이제 찍기 시작하고, 또 이제 전속 모델로 또 가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서 KT라든가 참 많이 찍었어요. 많이 찍었는데 뭐
티를 내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참 재밌기도 하지만 이런 분야에 또 이렇게 가서 촬영 현장 가서 찍으면서 여러 가지의 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정말 내가 근접할 수 없는 분들, 평소에 만날 수 없는 분들을 또 이렇게 기회를 갖게 되는 것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가게를 하면서 하여튼 많은 정말 리스펙트한 분들을, 존경스러운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예. 참, 저 개인으로 봤을 때는 나이를 떠나서 제가 정말, 이거 정말 존경심이 불러나오는 분들도 참 많이 있고요. 또, 술집이다 보니까 정말, 이건 참 인간 이하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특히 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반말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용서가 되는데 그 직원들이 그거 되게 그런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싫어하죠. 처음 보는데 말 찍찍거리는 건. 그래서 하여튼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술집에는. 그래서 뭐 이루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래도 다 좋은 것만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훌륭하시고 참 존경스러운 분들과 또 가게를 하면서 제가 꿈꿀 수도 없었던 그런 TV의 CF라는 걸 나가게 되고 또 가게를 오픈할 때 또 어쨌든 이 작가라는 걸 처음 가게를 열다 보니까 그때는 모든 매거진에서 가게를 오픈한 가게들을 소개하는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저는 또 특이사항들이 좀 제 캐리어에 많았는지 그렇게 와서 인터뷰하자는 사람들이 잘났다급 하는 얘기 하지만 엄청 많았어요. 근데 심지어는 여성중앙 이런 데는 여성을 위한 중앙인데도 그렇게 와서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제가 여자 란제리를 디자이너 했지 또 한국의 폴로라든가 빈포를 런칭을 하면서 디자인한 것도 있고 또 CF에 또 나가면서 여러 가지 또 얼굴에 좀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력들이 얽히고 설키니까 그런적인 면에서 또 이 작가가 또 솔직히 많이 있지만 그래도 대세적으로 제 가게가 좀 또 꽤 잘 됐어요 한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적인 면에서 이제 인터뷰를 많이 요청해서 그런 것도 참 많이 인터뷰를 그러니까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큰 저의 개인적인 감사함으로 지금 제가 표현을 하는 거고요. 예. 하여튼 그러면서 하여튼 제가 또 우리 샌프란시스코 닥터님들로 인해서 제가 또 평생 저의 또 주치 같은 느낌의 훌륭한 분들을 만나서 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거는 뭐 더 이루는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을 제가 아주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가게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좋은 점만 많이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추억과 저 인생은 누구나 다 한 번 왔다가 또 가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제가 뭐 제 인생을 석세스 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정말 석세스 근처를 한번 갔다 오진 않았나라고 할 정도로 가게로 인해서 저는 정말 훌륭한 라이프타임을 저는 가졌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50대에 시작을 해서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나이로 따진다면 슬프지만 이제 또 제가 제 3의 인생을 다시 또 열어야 될 것 같은 느낌에 또 이렇게 뭔가 드림을 조금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제 3의 저의 잡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3의 저의 인생을 위해서 제가 요즘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랬거나 저랬거나 하여튼 정리를 마무리를 짓다면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생각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재앙 같은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 제 가게도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얘기는 잠깐 안 했지만 제가 가게를 하면서 이제는 한국의 술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그 바뀌었다라는 게 제가 장사를 해서 저도 뭐 돈을 떠나서 돈 벌진 않아도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술 문화에 대한 흐름을 쭉 이어가면서 즐겁게 살고 싶었지만 제가 볼 땐 저도 패션하면서 트렌드와 흐름을 항상 뭐든지 따지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제 가게를 열어놓고 제가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그런 트렌드의 종착역에 왔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새로운 가게들이 계속 생기지만 그 새로운 가게들은 또 뉴 트렌드를 위해서 또 계속 오픈이 되는 거고 또 저는 또 이렇게 물론 올드하게 갈 수도 있지만 그런 거보다는 그 트렌드에서 이제 한번 접고 가는 게 나는 순서가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해서 하여튼 코로나 때 다 어렵고 힘든 여러분들이지만 하여튼 제가 이렇게 끌고 왔던 것들에 대한 감사함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어디서 플랜카드를 하나 뜯어온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항상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제 그 다음에 늘 내가 볼 때는 5가지의 그 마음을 갖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중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거기에 오카케 사마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항상 이건 뭐냐면 내가 내가 성공했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또 내가 모든 걸 현명하게 했기 때문에 모든 걸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니고 오카게 사마는 뭐냐면 뭐든지 제가 성공한 건 당신 덕분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카게 사마인데 성공을 한 게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항상 제 3인칭에 여러분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곁에서 격려해 주셔서 제가 성공하고 제가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라는 생각을 제가 마지막으로 하면서 항상 겸손하고 겸허하게 인생을 더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뵀던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마지막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I know I'm hard to understand, but I hope you make the effort anyway. You hold our future in your hands. I hope we make it longer than a day. I can't help showing my emotions. I gotta be a little more discreet. If you feel a fraction of affection, then come and sweep